안녕하십니까, 학우 여러분. 휴일이랑 다 잘 지내셨겠죠? 오늘은 그동안에 질문 주신 Q&A를 좀 모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은 제 얼굴은 나오지 않고 그냥 질문 쪽으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컴퓨터 시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4년도 봄학기 생활과학부 1학년 Q&A입니다. 이것만큼은 알고 다음 학기로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목은 제가 조금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아직 오지 않은 나를 위한 초대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부제로는 슬기로운 대학생활로 나의 미래를 풍요롭게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강의의 목적은 평생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고, 물론 지금 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학업을 시작하신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슬기로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입니다. 목표를 한번 볼까요? 학우님들의 정체성 알기. 두 번째, 학사 제도의 활용으로 다음 학기 혼자서 학습 가능. 세 번째는 내 명함 만들기입니다. 자, 평생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뭐 사실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학우님들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젊으신 분부터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방송통신대학교를 찾아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학교를 찾아오고 학습을 계속하시고 이 힘든 과정을 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21세기 문맹인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한 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계 3대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는 분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21세기 문맹인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배운 것을 잊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배운 것만 가지고는 지금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를 이미 우리 학우님들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웠는가 보다 학습을 멈추지 않고 다시 배우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할까요? 음, 제가 지난번에 다른 쪽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 화면 이제 평생교육 화면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다가 다른 데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문득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들도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그 뭐 50세 전후로 해서 여성분들 갱년기 많이 겪으시잖아요. 갱년기 때는 아무래도 그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체중이 증가가 된다고는 하지만 먹지 않으면 과연 살이 찔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것이 아니다. 계속 먹어서 살찌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뭔가 계속 먹고 있죠. 아침과 점심 사이 간식을 먹고 특히 점심에 뭔가 모임이 있었다면 디저트배는 따로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또 쿠키를 먹고 케이크를 먹고 막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돼서 육체가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영원히 살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을 하는데 그것이 노화로 가지 않고 그야말로 변화와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워야만
도태되지 않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엇을 배웠는가 보다 학습을 멈추지 않고 다시 배우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우님들은 어디쯤 가고 계신가요? 궁금한데요. 자, 여기에 관해서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슬기로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그래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 보이시죠? 어디쯤 계신가요?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실 텐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학우님들은 누구십니까? 남자분이신가요? 여자분이신가요? 직장이신가요? 혹은 학생이신가요? 혹은 뭐 전업주부로 계시는 분도 지금은 뭐 계실 겁니다. 요즘 뭐 본캐, 부캐 이게 많이 유행을 하는데 나의 본래 캐릭터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부캐의 모습은 어떤 건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회가 원하는 모습 혹은 가정에서 원하는 모습이 있고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 사회적 성별을 나누는 젠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사회적으로 정해진 성 역할 그 부분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뭐 요즘은 굳이 뭐 남자나 여자의 구별이 그렇게 예전처럼 많은 시대도 아니니까요. 우리 여자분들도 충분히 남자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남성분들도 남성하고이신 분들도 뭐 식품 영양학 같은 쪽으로 많이 공부하시고 패션 디자인 쪽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남자 여자를 나누지 말고 본캐와 부캐도 나누지 말고 이제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서 가셨으면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계시더라도 나는 나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슬기로운 대학 생활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정말 목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렸었어요. 원격대학 교육의 이해, 이거는 꼭 한번 강의를 들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활용법 이미 다 아시고 계실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심심치 않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원격대학 교육의 이해는 지금 기말고사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들 마음이 급하실 겁니다. 뭐 강의도 제대로 못 보고 있는데 무슨 원격대학 교육의 이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잠시 쉬시는 시간에는 뭘 하시나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료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휴대폰 많이 봅니다. 뭐 운영하고 있는 밴드도 여러 개가 있고 또 뭐 쇼핑도 좀 해야 되고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휴대폰을 좀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학우님들 그 한 2주 정도만 기말고사가 될 때까지요. 한 2주 정도 이제 남아있고 조금 길게는 한 주 정도 더 남아있기도 한데 그때까지는 휴대폰을 잠시 멀리에 두셔도 좋겠습니다. 그 휴대폰 보다 보면 우리 1시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를 한번 빠르게 들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는 무얼 얘기하는지 조금 아실 때가 됐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벌써 우리가 3월, 4월, 5월 거의 3달 정도를 대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본인이 실제로 이렇게 경험을 하셔서 느꼈던 것도 있고
또 옆에서 들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4년을 조금 더 매끄럽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원격대학 교육의 이해, 이 부분을 좀 시간을 내셔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 활용법, 그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는 거를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사실 힘든 거 아닌데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강의 지금 중간이지만 학교를 연결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제 정보는 이렇게 떠요. 튜터니까 학과 튜터라고 뜹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화면을 제가 보려면 나의 정보 들어가면 여기 그 어디 있나? 학생 화면 보기.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화면을 다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개략적인 거는 볼 수가 있어요. 자, 나의 정보를 한번 볼까요? 나의 정보 누르면 나의 학습 종합 정보가 나오고 이렇게 수강 교과목 정보, 형성평가, 출석 수업, 대체 시험,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참고 자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 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모르셔도 이 나의 학습 종합 정보는 들어가셔서 내가 어떤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고 나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여러 번 보시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보는 거 학사정보에서 수업시험이죠. 수업시험 보시면 우리 뭐 3월부터 계속 한 출석 수업 이건 이제 유형 변경 여기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출석 수업 장소 변경. 지금 여러분들 그 기말고사로 하는 온라인 시험 신청 및 조회 여기 들어가서 하시는 거고 수업 일정 조회 여기 들어가서 하시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들어가시는데 이거는 매번 눌러보셔야 아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니까 이런 거 다 누르셔서 무엇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시고 튜터 사이트 들어오시는 거는 다 아시죠? 본인 성함 아래에 학과 있고 튜터 지도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한 줄짜리가 열리면서 튜터 홈페이지 가기가 오른쪽에 열립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되세요. 그러시고 지금 또 질문이 많은 게 어떤 거냐면 여기 학교 홈페이지에서 지역대학으로 들어가시는 이 부분 지역대학 그냥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출석 수업 정보입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그냥 서울 성수로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르시면 본인이 소속된 지역대학, 본인이 출석 수업할 지역대학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경기지역대학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자, 서울 성수에서 경기지역대학 것으로 이렇게 다 쭉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뭐 검색어를 생활과학 정도로 선택을 해서 제목으로 해보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자, 생활과학이 따로 나오진 않네요. 뭘 한번 볼까요? 2층 가서 볼까요? 여기 그 4학년 교과목이지만, 뭐 하나 있네요. 식품영양 4학년 교과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식품 가공 및 저장학, 온라인 출석, 중간 과제물 PDF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과제가 나오고
주의사항이 나와요.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뭐 한 30점 정도로 배점이 되어 있기도 하고, 간혹 또 학년이나 그 학과 교과목에 따라서는 뭐 10점은 출석 점수를 주시고, 20점은 과제물 점수로 해서 합해서 30점을 주시기도 하는데,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출석도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지역을 가서 출석 수업을 하시거나 출석 수업 대체 시험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제 본래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보면 우리가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매일 접속 습관화하고 클릭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냥 눌러 보셔도 되십니다. 눌러 보셔도 되시는데 그 눌렀다가 뭔가 잘못될까 봐. 그렇게 컴퓨터가 허술하지 않아요. 그냥 누르셔도 되고 여기저기 다 눌러서 자세하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이 그 이제 질문으로 제가 몇 개를 뽑아 놓은 건데, 바로 얼마 전에도 이 학세 제도의 이 점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물으시는 학우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놀랐는데 그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워낙 뭐 바쁘게 일하시고 또 과제하시고 막 이러시다 보면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수강 진도만 나가고 연습 문제 풀이까지 하면 받을 수 있는 20점이란 점수가 있습니다. 이 20점은 전에는 이 20점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점을 드리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한 3, 4년쯤 됐을 거예요. 그 전에는 출석 수업이나 중간 과제물 점수가 30점이었고 기말 평가가 70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과락이 되시는 학우님들도 꽤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20점 형성 평가를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중간 과제물이나 출석 수업에서 이제 거의 30점 받으시잖아요. 뭐 아무리 적게 받으신다고 해도 25점 이상은 받으시니까. 그렇게 되면 벌써 45점 이상에서 한 50점까지를 기본 베이스로 하시고 기말 평가를 보시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부담이 훨씬 줄어드세요. 그러니까 이 형성 평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20점을 가지고 가야 되며 또 중간 과제물과 출석 수업에서 그 과제물 내셔서 획득하는 점수는 25점 이상은 획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학습 시스템 기본인데요. 뭐 사실 이거는 제가 100번을 설명을 드려도 본인이 해보시지 않으면 정말 모르세요. 그리고 당장 급할 때 누군가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알려준 그 URL 주소를 가지고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때 한 번은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그 다음에 할 때 과연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튜터 사이트에 공지사항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학우님들 아주 편하게 접속하도록 알려드리기보다는 그 링크를 걸어드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직접 해보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눈에 익어야 되고 눈에 익혀야 되고 눈이 아닌 뇌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4학년 학우님이 계신데 올해 4학년이 되셨거든요. 근데도 이 기말 평가를 할 때 어디 어떻게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하셨던 학우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후회했어요. 처음에 몇 번은 이제 바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계속 알려드렸는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있겠지만 직접 사용해 보고 또 직접 다른 경로로 찾아가거나 바른 경로로 찾아가는 두 가지를 다 해 보셔야 결국 내 머릿속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계속 눌러 보시라 하는 이유가 모든 것은 클릭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눌러 보셔요. 눌러 보셔도 괜찮습니다. 눌러 보셔도 뭐 뭔가 잘못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제가 여쭤봤잖아요. 뭐 충북 지역 출석 수업 하신 분 그 과제물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올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혼자서 공부하시는 게 더 편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혼자서 공부하는 게 더 편한 스타일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나의 속도가 맞는 것인지, 가끔 이런 것에 대해서 속도 점검도 필요하고, 아, 이게 길이 맞는 것인가, 좀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좀 이렇게 구별하기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맞게 찾았다고는 생각하지만 불안할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연대를 하시라고 하는 것이고, 또 특히나 지역대학별로 연대를 하시게 되면 어차피 시간표가 비슷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충북 지역의 그 단톡방을 제가 열어드렸을 때 그분들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굳이 그 방장하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학우님들끼리 정보 주고받고 안부 묻고 그러다 보면은 동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4년 가는 게 큰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며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냥 그 단톡방을 나와버리고 말았는데 그렇게 되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며칠 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100명 이상 있는 단톡방에다가 물어보시기도 참 좀 그러시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아직 추석 수업 정보가 지역대학에는 올라오기 이전이고 연휴가 또 이제 중간에 휴일이 있으시니까 그때 하시고 싶으셨는데 좀 안타까워 하시길래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다행히 감사하게도 올려주신 학우님이 계셔서 제가 전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시잖아요. 방송대 공부는 사실 혼자 할 수 있지만 혼자 하시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옆에 동기가 있다면, 그리고 선후배가 있다면 응원도 받고 응원도 하면서 의지가 됩니다. 제가 미리라기보다는 먼저 공부를 해봐서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단톡방 있는 그 부분이라도 그냥 유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나의 미래는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지금 내 나이 60인데 나의 미래를 뭘 만들 것인가? 60이요? 저도 곧 60입니다. 저도 공부를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 했던 공부와는 조금 관계가 없는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 방송대에 들어와서 했던 공부로 지금 직업으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명함 만들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도 명함 만들어서 한 번쯤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쯤은 다른 뭔가 좀 확실한 직감이 있는 명함을 만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명함은 나의 아이덴티티다. 즉, 뭐 정체성, 뭐 역할 이런 거죠. 여기 명함의 예를 한번 볼까요? 그 아기상어 노래 아시죠?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의 명함이래요. 여기는 직급이 아니라
별명으로 서로를 부르신대요. 그래서 본인 특징을 담은 캐릭터로 여기에 이제 만드셔서 하나밖에 없는 명함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명함을 주고받을 때 보면 아마 받으시는 분이 그 캐릭터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시고 또 기억에도 많이 남으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롯데카드 명함인데요. 이제 2020년에 리뉴얼을 했대요. 초창기 롯데카드 모습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카드, 나 카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롯데카드라서 LOCA 로카라고 이제 표시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이 명함을 만약에 받으신다 그러면 조금 전문가스럽구나 하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에 나를 나타내는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그림이나 뭐 캐릭터, 색깔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직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기말고사가 바로 코앞이라 이것저것 생각하실 겨를이 없겠지만 기말을 치르시고 나면 비록 한 학기가 끝났다고는 하나 원격대학 교육의 이해를 꼭 한번 다시 들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렇게 겪으시고 듣게 되면 그때는 확실히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명함 부분도 뭐 일찍 기말고사를 조금 일찍 치르시고 시간이 조금 있으시다 하면 튜터 사이트는 보통 6월 중순까지는 운영이 됩니다. 그때 뭐 필요한 자료를 받으시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본인 명함을 한 번쯤 뭐 자유 게시판이나 그런 데다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함 부분은 뭐 본인이 디자인을 하셔도 되고 또 어디서 좀 가져오셔도 되고 해서 명함은 예쁘게 올려주시면 제가 좀 보고 혹시 이분 명함은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다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리고 제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나의 미래의 정체성을 명함으로 한마디로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쌀을 씻어야죠. 반찬을 하려면 그 반찬을 사고 다듬고 요리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보다 우선적으로 쌀과 그 부식들은 그냥 생기나요? 일을 해야죠. 일을 해서 수입이 있어야 내게 주어진 돈으로 그런 것들을 다 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고 싶은 것 혹은 되고 싶은 것을 적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되고 싶은 것이 겹치는 부분을 명함으로 만드는 것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명함을 만들었을 때 정말 막연하게 명함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어디 가면 나는 강의하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다. 뭐 어떤 강사, 이런 좀 막연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강사가 될까를 생각을 해 봤는데, 그때 이제 저희 시어머님께서 저한테 던져주신 질문으로 통해서 제가 이제 뭐 복지 쪽 공부도 하고 상담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 제 튜터 정보에서 보셨지만 웰다잉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 학교에서 튜터도 하고 또 상담으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상담도 하거든요. 상담하는 것도 음, 수입적인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시간당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튜터 하는 것과는
한 5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혹시 그 가정복지 상담학을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공부를 하시면서 사회복지 쪽으로 또 이렇게 좀 발을 넓히시는 것도 좋고,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웰다잉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쪽에서도 뭐 공부하시거나 강의하실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저와 같이 이 다음에 나는 정년이 없잖아요, 이 강사는.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따로 메일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명함 만드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 아직 오지 않은 나를 위한 초대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3가지 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명함에 찍힐 직함이 아직 오지 않았고요. 또 젊으신 분들은 아직 중년이 오지 않았고, 또 중년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 노년이 오지 않았지만, 그 나를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것을 초대받았을 때는 사실 사람이 조금 설레이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내가 나를 초대하는 거죠. 내 인생에. 나의 미래에 나를 미리 초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변화가 성장이 되기 때문에 평생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슬기로운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매일 접속하시고, 또 그거에 습관화하시고, 클릭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아직 1달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드리는 저 튜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튜터 열심히 활용하시고, 튜터 사이트도 열심히 또 접속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나의 정체성, 나의 미래, 명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학우님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